안녕하세요.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IR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RP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IRP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좋아. 이건 세액공제도 많이 되고 정말 절세를 위해서 진짜 베스트인 상품이야. 이래서 가입하셨는데 가입하고 나서 내가 조금 자금을 운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한 한 상황 발생된 거죠. 근데 이 IRP에 덜컥 가입은 했지 이것들을 중도에 뺐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꼭 알고 IRP를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간에 내가 잘 가입하고 나의 정확한 목적에 의거해서 가입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중간에 다 해지해야 돼요. 그럼 해지한 비용은 다 어디로 가요? 모두 다 금융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아까운 재테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IRP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해볼 거고요. 정말 쉽게 초보자도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상품 구성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가 흡사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한다는 거죠. 두 상품 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요, 지금 먼저 결론을 제가 내고 시작할 거예요. 오늘 딱 IRP에 대해서 7가지의 숫자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첫째, IRP는 장기 상품이에요. 단기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IRP에 가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10년 정도 이상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10년. 두 번째는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의 바구니는요,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고 우리가 좀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근데 IRP도 연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받았던 세금들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 기타 소득세가 16.5%예요. 자, 너무 복잡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4개를 외운 거예요. 첫 번째, 10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두 번째, 총 한도가 1,800만 원. 그 다음에 세액공제 7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 16.5%. 이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IRP에 수령할 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요. 한 기간은 5년 이상.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수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이 7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종류는 DB, DC, IRP 이렇게 있는데 IRP는 그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조금 더 안정적인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런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퇴직에 대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투자가 100% 리스크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적립금의 최소 30% 정도는 안정형 투자인 예금과 적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뭐냐? 그 세부사항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본질은 똑같으나 퇴직금의 일환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연금으로 준비한 제도이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IRP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나?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잖아요. 왜냐면 일정한 목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가 이제 IRP로밖에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용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무래도 노출이 됐겠죠. 그럼 그렇게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IRP를 본인들의 은행, 본인들의 증권사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각종 마케팅을 세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IRP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데 이 IRP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상품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있는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지금 IRP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 IRP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IRP 가입 대상은요,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세요. 연금저축과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분도 가입 가능하고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RP 수령 방법인데요. 55세가 지나서 10년 동안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돼요. 일부 인출은 안 되고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거나 아무튼 뭐 파산 신고를 받거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중도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IRP 혜택이 또 뭐가 있어?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IRP라는 상품을 만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나라에서 각 개인들의 노후를 절대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바구니를 하나 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노후를 알아서 너희들이 편하게 지금부터 준비하든 나중에 적립하든 일단 우리는 바구니만 줄게. 이런 개념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중을 위해서 언제 뭔가를 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의 세제 혜택을 줄게 하고 그 세제 혜택을 빵 던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800만 원 중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대부분 1,800만 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은 없죠. 대부분 700만 원 한도를 대부분 맞춰서 세액 공제를 풀로 받는 그러한 전략으로 IRP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세액 공제가 과연 몇 %가 되느냐.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IRP의 최대 공제 대상 가능한 금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다 라고 한다면 공제율이 16.5%가 적용돼서 115만 5천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IRP 한도는 7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 자체가 조금 더 높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즉 한 달에 59만 원씩 1년을 내시면 708만 원을 불입하시고요. 내가 708만 원을 불입했는데 세금으로 115만 원씩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근데 내가 만약 올해 내야 될 세금이 115만 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세금이 내년에 2월도 가능합니다. IRP와 관련된 영상들을 저도 몇 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IRP는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 모든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IRP는 그걸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15.4%보다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다. 물론 이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내는 이자소득세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1년, 2년 단기간 투자를 하고 그 단기간 투자한 거에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IRP 같이 장기 상품과 이것들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즉 10년 이상 지나서 복리 효과를 갖고 간다는 얘기는 맞을 수 있으나 숫자만 보고 15.4%를 안 내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3.3%, 5.5%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IRP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RP를 선택하실 때 꼭 장기 상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을 해지하시면 기타 소득세 16.5%를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RP를 가입하실 때 꼭 장기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상품 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IRP가 안 좋다는 거냐? 아니에요. IRP 좋아요. IRP 장점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지금 계속 얘기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절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IRP라는 상품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세제 혜택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크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원금 보장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조금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IRP를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나의 목적과 상관없이 무작정 가입하면 정말 좋지 않은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금 수령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근데 잘 따져보면 이게 의외로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연히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들인데 우리가 왜 중간에 이것들을 까다롭게 생각하냐면 중간에 내가 지금 내가 40세 때 가입을 했는데 30세 때 가입을 했는데 55세 이상 받으려고 하니까 한 10년, 20년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금 수령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나요?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55세 이상부터 수령을 해야 되고요. 몇 년간 수령을 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IRP도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면 펀드 운용 수수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품은 물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연의 목적은 노후 대비 기본적인 어떤 이상의 생활을 위해서 매월 따박따박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기 좋아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세액공제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금자 보호는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보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어떠한 상품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IRP 세액공제 한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뭐 700만 원 딱 넣어놓으시고 115만 5천 원 환도를 봐줘도 좋겠지만 연금저축과 효율적으로 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RP 700만 원을 내가 1년에 불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매월 59만 원씩 1년을 납입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것들을 연금저축과 조금 나눠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 되죠? 40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럼 연금저축에 매월 34만 원씩 불입하시고요. IRP에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셔서 이렇게 둘의 한도를 700만 원으로 맞추신다면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매월 59만 원씩 이렇게 못 내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한도를 IRP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별 상황, 여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맞는 금융상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